저는 40대 중반에 은퇴하고 여러 곳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베트남 다낭이고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멋지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도 역시 밖으로 나와서 길을 좀 걷고 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고 사람들 걸음이 조금 느슨해진 느낌. 이곳 다낭 특유의 공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 해볼게요. 한국에서 얼마 있어야 부자일까? 1억? 10억? 20억? 혹은 그 이상이요. 이 질문이요. 20대가 물어보는 질문이랑 40대가 물어보는 질문이 다릅니다. 20대는 호기심으로 묻고 40대는 불안으로 묻고 50대는 현실 점검으로 묻고 60대는 솔직히 말하면 남은 구간 계산하면서 묻거든요. 저는 40대 중반이고요. 파이어를 목표로 지금은 은퇴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도 오래 했고요. 그래서 이런 숫자 얘기 나오면 습관처럼 두 가지를 먼저 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왜 억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두는가? 다른 하나는 내 인생에 그 숫자가 실제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25년도에 중앙일보에 실린 조사 내용을 보면요. 부자라고 부를 만한 재산이 얼마냐 물었더니 평균이 33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가장 많이 나온 답이 10억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20억, 30억, 50억 같은 숫자들이 줄줄이 나오고요. 100억을 말하는 분도 적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33억이 평균이면 난 평생 부자 못 되겠네.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한번 멈춥니다. 왜냐면 이 숫자는 정답이 아니라 심리거든요. 사람들이 부자를 정의할 때 그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가 닿지 못하는 지점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부자의 기준은 내 통장에 있는 돈이 아니라 남의 삶을 보고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한국은요. 부자의 기준이 생활이 아니라 집값에 붙어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서울에 있으면 부자의 기준이 높아지고 비수도권에 있으면 조금 내려오고 그 조사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왔죠.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한국 자산 구조의 현실이에요. 요즘 커뮤니티를 보면 억대 연봉, 수십억 자산가 같은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마치 모두가 부자가 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죠. 하지만 실제 통계를 들여다보면 그 화려한 숫자들은 일부의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준은 평균이 아니라 중위값입니다. 평균은 함정이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 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한국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4,022만 원, 평균 순자산은 4억 4,894만 원, 평균 소득은 7,185만 원입니다. 겉으로 보면 꽤 넉넉해 보이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 평균은 상위 소수의 고자산층이 크게 끌어올린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감하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나 벌고 있느냐가 아니라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은 어디쯤이냐입니다. 2024년 기준 가구당 순자산 중위값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전체 가구의 절반은 이보다 적은 순자산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이죠. 평균 순자산 4억 4,894만 원과 비교하면 약 2억 원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숫자가 있습니다. 전체 가구의 56.9%는 순자산 3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보유 가구는 10.9%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평균적인 한국 가구는 실제로는 다수의 삶과 맞지 않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구당 중위소득은 5,681만 원, 평균 소득은 7,185만 원으로 약 1,50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평균만 보면 다들 잘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절반 이상의 가구가 연 5천만 원대 소득으로 살아갑니다. 가구라는 건 1인 기준이 아니죠. 2023년 기준 가구원 수는 평균 약 2.2명입니다. 이를 1인 기준으로 나누면 평균 순자산 약 2억 원, 중위 순자산 약 1억 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SNS 속 숫자들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조용히 말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평균보다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누군가의 자산, 누군가의 속도를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현실은 늘 중간 어딘가에 있고 그 안에서 묵묵히 자기 속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통계가 보여주는,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진짜 현실입니다. 자, 25년도에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로 돌아와 볼게요. 왜 사람들은 최소 33억부터 부자라고 생각했을까요? 33억이라는 숫자, 솔직히 느낌이 어떠세요? 33억이 호화롭게 산다가 아니라 이 정도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 정도로만 느껴지는 사람도 꽤 많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포인트입니다. 부자의 기준이 올라간 게 탐욕이 커져서가 아니라 안전의 가격이 비싸져서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바꿔볼게요. 부자가 뭐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요. 부자는 자산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실전에서 체감되는 부자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첫째, 싫은 걸 싫다고 말해도 되는 사람. 둘째, 아플 때 버틸 여유가 있는 사람. 셋째, 관계에서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는 사람. 넷째, 시간이 자기 편인 사람. 이게 주식 투자자 관점으로 말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부자란 현금 흐름이 고정비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자산이 10억이 있어도요, 대출이 크고 고정비가 높고 가족 구조가 빡빡하면 불안합니다. 반대로 자산이 5억이어도 집이 해결돼 있고 지출이 낮고 연금과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면 편해요. 그러니까 부자는 단순히 총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여기서 파이어족 얘기가 딱 연결됩니다. 파이어는 돈을 많이 버는 게임이 아니고요. 내 삶의 고정비를 정의하고 그 고정비를 감당할 시스템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는 33억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 저는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면 그 숫자를 목표로 잡는 순간 인생이 흔들립니다. 주식으로 치면 나는 무조건 10배 먹을 거야 라고 목표를 박아놓고 매매하는 거랑 비슷해요. 목표가 크면 대개 레버리지 쓰고 무리하고 조급해지고 결국 멘탈이 먼저 나갑니다. 대신 이렇게 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냐? 이게 출발점입니다. 저는 파이어 준비할 때 1년 동안 가계부를 통제 없이 썼습니다. 절약하려고 쓴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의 데이터를 뽑으려고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딱 3가지로 나눴어요. 첫째, 생존비. 안 쓰면 삶이 무너지는 돈. 둘째, 회복비. 써야 내가 사람답게 되는 돈. 건강, 운동, 취미, 여행 같은 것들. 셋째, 허무비. 결제하고 나서 찝찝했던 돈. 스트레스성 소비. 이렇게 나누면 신기하게도 답이 나옵니다. 절약이 참는 생활이 아니라 허물을 줄이는 생활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내 부자의 기준이 계산됩니다. 남들이 말하는 33억이 아니라 내 월 생활비가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서 숫자 하나만 예로 들어볼게요. 만약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이 있어야 마음 편하게 산다. 그럼 1년에 3,600만 원입니다. 주식 투자나 은퇴 설계에서 흔히 말하는
4%룰 같은 개념을 적용하면 대략 연간 생활비의 25배 정도를 목표 자산으로 잡는 방식이 있죠. 3,600만 원 곱하기 25는 9억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월 300만 원 수준의 삶을 투자 수익 기반으로 유지하려면 9억 정도가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세금 / 건보료 /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고 투자 수익률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요. 이건 각자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33억 같은 남의 숫자가 아니라 9억 같은 내 숫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33억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제가 보기엔 33억은 이런 겁니다. 안전과 체면과 서울과 자녀와 노후가 한꺼번에 섞인 숫자. 즉, 삶의 변수를 다 끌어안았을 때 나오는 평균 심리치에 가깝지 누구에게나 필요한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죠. 서울 거주자일수록 기준이 더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특히 40대의 기준이 더 높게 나오고 본인이 생활 수준이 높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기준이 더 높습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투자를 정의하거든요. 서울에서 전세 / 매매, 아이 교육, 교통, 외식, 문화 이 구조 안에 있으면 부자의 기준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생활이 단순해지고 고정비가 낮아지고 비교에서 벗어나면 부자의 기준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부자라는 건 사실 숫자라기보다 비교의 함수입니다. 여기서 제가 중년으로서 그리고 은퇴를 가까이서 겪어본 사람으로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중년이 되면 부자라는 단어의 뜻이 바뀝니다. 20, 30대 때 부자는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여행. 근데 40대 이후 부자는요, 점점 이렇게 바뀝니다.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사람. 아이 학원비가 늘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부모님 병원비가 생겨도 버틸 수 있고 내 건강이 한번 꺾여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 이게 중년의 부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FIRE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FIRE는 부자 코스프레가 아니라 불확실성에 덜 흔들리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이 구조를 만들려면 딱 3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고정비를 낮춘다. 이건 단순히 아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생의 하방을 올리는 작업입니다. 고정비가 낮으면 시장이 흔들려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식도 고정비가 낮은 사람이 장기 투자를 끝까지 버텨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둘째, 현금 흐름을 만든다. 현금 흐름이 꼭 월급일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 이자, 임대, 작은 부업, 파트타임,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안 움직여도 들어오는 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감각이에요. 이 감각이 생기면 사람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진짜로요. 셋째, 선택권을 남겨둔다. 저는 여기서 바리스타 파이어가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완전 은퇴는 멋있어 보이지만 한국에서는 제도적 비용도 있고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완전 은퇴 대신 반은퇴에 더해 선택 가능한 노동을 옵션으로 들고 가면 필요 자산이 확 내려옵니다. 그리고 멘탈도 안정됩니다. 부자 얘기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부자는 많은 돈이 아니라 부자는 돈으로부터의 압박이 적은 상태라는 점이에요. 내가 돈 때문에 인간관계를 참지 않아도 되고 돈 때문에 건강을 갈아넣지 않아도 되고 돈 때문에
가족에게 예민해지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게 제가 생각하는 진짜 부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를 보면서 오히려 안심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부자의 기준을 높게 말한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돈으로 사야 하는 현실을 체감한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냐? 저는 40대 이상의 분들께 부자 되는 법 같은 자극적인 얘기보다 내 부자 기준을 정하는 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질문 3개만 던져볼게요. 첫 번째, 내가 한 달에 진짜로 필요한 돈은 얼마인가? 남한테 보이기 위한 돈 말고 내가 편안해지는 돈이요. 두 번째, 내 인생에서 절대 포기 못하는 소비는 뭐냐? 여행이든 운동이든 커피든 가족 외식이든 그걸 딱 3개만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하면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세 번째,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변수는 뭐냐? 건강인가? 자녀인가? 주거인가? 부모 부양인가? 그 변수에 대비하는 구조를 먼저 만들면 목표 자산이 명확해집니다. 이 3개가 정리되면요, 33억이든 10억이든 그 숫자가 남의 숫자가 아니라 내 숫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파이어는 허황된 꿈이 아니라 현실 설계가 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걷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금요일에 걷는 게 사치였어요. 퇴근길에 지쳐서 발도 무거웠죠. 근데 지금은 금요일이든 월요일이든 내가 내 시간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파이어로 얻은 가장 큰 부입니다. 계좌가 아니라 시간, 소유가 아니라 선택권. 그래서 오늘 주제, 한국에서 얼마 있어야 부자냐에 대한 제 대답은 이겁니다. 남들이 말하는 평균 33억이 정답이 아니라 내가 불안 없이 살 수 있는 월 생활비 곱하기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정답이다. 그리고 그 정답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다. 다만 남의 기준을 따라가면 불가능하고 내 기준으로 설계하면 가능해진다.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기 전에 시간 조금 나시면 딱 이것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개월 카드값을 쭉 펼쳐놓고 이 중에 내가 다시 써도 기분 좋은 돈이 뭐였지? 이 중에 결제하고 후회한 돈이 뭐였지? 그걸 표시해보세요. 그게 바로 내 부자 기준의 시작점입니다. 남의 숫자를 내려놓고 내 인생의 숫자를 잡는 순간부터 중년의 삶은 훨씬 덜 흔들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게요. 주말 무리하지 마시고요. 몸이 편해야 생각도 편해지고 생각이 편해야 돈도 제대로 굴러갑니다.